안녕하세요. 르셀 클리닉의 김상우 원장입니다. 비만 치료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원래 당뇨병 주사제로 나온 겁니다. 기존에 우리 싹센다 들어보셨죠? 싹센다, 위고비 다 똑같은 GLP-1의 당뇨약인데요. GLP-1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그 소장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인데, 호르몬이라고 해도 물질이라고 봐야죠. 네. 전달체인데 이게 췌장에 작용해가지고 인슐린 생성을 돕고, 그 다음에 장 운동을 굉장히 천천히 시켜요. 우리 장 운동이 천천히 되면요, 우리 그 그렐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렐린은 장이 비면은 많이 나와가지고 식욕을 자꾸 땡기게 합니다. 그만큼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렐린이라는 촉진 물질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입맛이 떨어져서 살을 빼게 되는 건데, 싹센다보다는 이 위고비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로 돼 있고, 대신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내년 초 정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고비가 예를 들자면 입맛이 식욕 억제제지, 이거는 그 살 자체를 지방을 연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못 먹게 하는 거죠. 먹고 싶은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찐 사람들은 어때요? 27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그 식탐이 많아요. 식욕도 굉장히 강하고, 그걸 딱 줄이는 순간 본인도 안 먹게 되니까 그만큼 살이 빠지는 거지. 평상시에 내가 예를 들자면 살도 별로 안 찌고, 그리고 입맛도 그렇게 식욕도 이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나머지 지방 없애겠다고 이 위고비를 하게 되면 효과를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보면은 날씬하세요. 여자분들 외래오시는 여자분들 보면은 굉장히 날씬한데 왜 살을 빼려고 할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랫배에 약간 살이 쪘다, 팔에 뭐 살이 약간 만져진다, 이래가지고 오시거든요. 먹는 것도 안 드세요. 이런 사람들은 백날 맞아봤자 돈밖에 날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에서 지금 책정된 가격이 한 13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치가. 아무리 그렇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 아마 의학처럼 싹센다처럼 나올 거예요. 일반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보험은 안 되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은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의사 처방에 있는 약제들은 부작용이 있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췌장염 발생이 9배 가까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왜냐하면 췌장에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계속 쪼르기 때문에 췌장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9배 가까이. 그 다음에 만성 변비, 그 다음에 장 폐색, 이런 게 한 4배 가까이 증가되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 운동을 늦게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비도 올 수가 있고,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식도 같은데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암 중에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을 갖고 있는 경우, 수질암은 우리나라 갑상선 암 중에 제일 많은 게 유두종암이에요. 그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가 여러 가지의 내분비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고비를 뛰어넘는 비만 억제제라고 가지고 나온 게 지금 젯바운드인데, 네. 일라이 릴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이 60%가 쪘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이번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싹센다, 그 다음에 위고비, 젯바운드 다 똑같은 GLP-1 제제입니다. 당뇨병 치료제고, 대신 여기서는 조금 더 쓰고 효과는 더 봤다, 그런 보고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맨 먼저 나온 GLP-1의 대표적인 주자가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인데, 이거는 56주 쓰고 난 다음에 7.5%가 빠졌고,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회사에서 나온 위고비에는 68주를 쓰고 14.9%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일라이 릴리에서는 72주, 4주를 더 쓰고 22.5%니까 더 빠진 거죠.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하기 싫죠. 그렇죠. 자기보다 우월하다니까. 네. 같은 또 계열이고 GLP-1 계열이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임상 비교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비만, 특히 체중이랑 음식이랑 관련되는 거는 이 비교를 해보지 않고, 왜냐면 내가 유달리 좀 적게 먹는 나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모티브를 줬거나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근데 공정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하고 젯바운드가 서로 비교 임상에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위고비가 혹은 이 젯바운드가 잘 안 맞는 이유가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슬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대부분이 당뇨병 환자들이 비만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를 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위고비가 아마 작년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 말부터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나오는데 지금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아마 젯바운드 나오려면 앞으로 한 2년 후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위고비보다 조금 싼 거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모르죠. 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가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환자가 뭐를 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혈액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아무리 이런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빈혈이 심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안 좋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검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약만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거는 일단은 내가 여기에 맞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참을 수 없는 식욕. 이 식욕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합병증들이 생기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당뇨병,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장 비만으로 인한 심장병에 대한 위험성이 높을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비만이 아닌 과체중일 때도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BMI 지수, 체지방 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야지 받는 게 제가 보기엔 마땅하다고 봅니다. WHO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이미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생각한 개인적인 의견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이죠. 배가 나오는 비만은 진짜로 그건 피하셔야 돼요. 피하로 만져지는 게 아니라 피하는 별로 없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장 지방형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꼭 제가 보기에는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 비만으로 해가지고 당뇨로 넘어가거나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 도저히 식욕을 억제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드시는 거지 참을 수 있고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30대 중후반밖에 안 되는데 고도비만인데 내가 뭐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무리 해도 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서는 아무리 식욕 억제를 줘도 습관적으로 먹어요. 먹으니까 또 창피하니까 병원을 또 안 와요. 그러면서 악순환을 되면서도 비만 억제제를 먹는데도 살이 점점 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번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가 나오면 이런 분들이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젯바운드라든지 위고비만 의지해 가지고 식욕을 억제하여 살을 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보면 못 끊을 거예요. 왜냐면 끊는 순간 식욕이 확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살이 빠질 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맨 먼저 빠지는 게 물이 빠지고 그다음에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돼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살이 빠져가지고 기초대사량이 근육이 줄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조금만 먹어도 풍선처럼 몸이 부풀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젯바운드 용량이 점점 증가되면서 약을 못 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선택을 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적게 먹고 견딜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근력 운동,
필요한 단백질 섭취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아시다시피 남한테 의존하거나 다른 거에 의존하는 건 진짜 안 좋은 버릇입니다. 여러분들 의지로 얼마든지 식사 조절, 살을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일단 가지시고 당장 시작하시면은 한 6개월만 지나면 몰라보게 달라진 내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